강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흑선준입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루머가 계속해서 나오네요. 그러게요. 근데 안 맞는 루머 같아. 루머들이. 믿진 않아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오늘 주가 빠진 거고. 네. 야, 오늘 바이오가 엄청났습니다, 다들. 네. 네. 뭐 오늘은 사실 뭐 다 조용한데 바이오만 좀 많이 급등한 종목들이 나왔어요. 삼천당 제약이 좀 그렇죠?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1등 코스피는 0.4% 정도 하락을 했고요. 대형주들 뭐 그냥 그랬어요. 근데 코스닥이 1% 올랐습니다. 이게 바이오 네. 덕분인 것 같아요. 뭐 아시아 증시 다 오늘은 그냥 지지부진했습니다. 일본만 한 1% 정도 빠지고 나머지는 그냥 보합 정도 유지를 했고 미국도 보합으로 끝났죠. 네. 네. 오늘은 철강금속 섹터에서 제일 1등을 했고 2등이 바이오였는데요. 뭐 신풍제약이 12%, 북광약품이 9%, 뭐 한올바이오, 대웅제약, 뭐 중외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다 4% 이상씩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뭐 잘 자란 것들도 굉장히 오른 게 많습니다. 지금. 네. 한미약품은 좀 시끄럽더라고요. 지금 회사가 배영금 문제가 있는데 막 네. 한미약품 사장, 한미사이언스 사장 이렇게 좀 발령이 나가지고 교체가 되고 뭐 이런 시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음식료 sek터가 3등 했는데요. 오늘 사료주들이 많이 급등을 했거든요. EU에서 러시아산 곡물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자 이렇게 네. EU 회원국 27개국한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한일사료, 미래생명자원 이렇게 막 급등한 종목도 있고요. 삼양식품이 오늘 7% 정도 올랐는데 미국의 아주 그 정상급 래퍼라고 하는 카디비라는 네. 여자가 있거든요. 네. 그 유명하죠. 바카디 거꾸로 다니에요. 네? 바카디 거꾸로 카디비 뭐 이렇게 약간 그래요? 약간 원래 좀 인기가 많군요. 한국에서도. 노출하면서 노래 부르시는 분. 그래요? 네. 어쨌든 네. 그분이 불닭볶음면 까르보나라 맛 있잖아요. 네. 까르보 불닭을 직접 막 운전해가지고 사와서 먹어봤는데 뭐 재밌는 제품이고 맛있다 이런 이야기를 영상으로 올렸어요. 근데 거기 한 2천만 조회수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오늘 또 영국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단하네요. 바이럴의 왕자네 진짜. 영국 남자부터 해서 네. 뭐 BTS 뭐 다른 뭐 K-팝 아이돌들도 많이 하고 이제는 또 조용하다 싶었는데 또 네. 카디비가 또 한번 이렇게 주가를 올려주네요. 네, 그리고 다른 네, 그렇고요. 의료정밀 섹터가 제일 많이 하락을 했고 여기에는 요즘엔 반도체주들이 영향을 좀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반도체는 그냥 재미없었습니다. 삼성전자도 좀 1% 조금 안 되게 빠지고 네. 전기가스, 뭐 증권, 건설 이런 저피 BR주들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네, 밸류업 관련돼서는 계속 좋은 소식이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네, 거래소에서도 그 밸류업 뭐 5월 원래 상반기 내로 나오겠다고 했는데 이제 5월 이내로 네. 가이드라인 발표하겠다라고 좀 일정도 앞당기고 네.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 많이 이제 연기금 매니저들 많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뭐 세미나도 참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이제 엄청 큰 외국인들 입장에서 엄청 큰 기회인데 과연 할 거냐 또 속일 거냐 이런 입장이겠죠 외국인들 입장에서. 사실 뭐 밸류업만 제대로 나와주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싼 시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마이크론 밸류 보고 삼성 밸류 보면 얼마나 싸 보일까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얘네들도 이거 또 속는 거 아니야 우리 이거 이러고 있을 것 같아. 의심을 많이 하고 있을 것 얘네들 같아요. 뭐 맨날 거짓말이잖아 막 이러면서. 네. 이 나라 저기 1등이 사기래 사기 막 이러면서. 네. 그리고 오늘 삼천당 제약이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좀 훈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황반변성 치료제라고 이제 알리아라는 약이 있는데 그 네. 바이오시밀러를 유럽의 9개국에 판매권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네. 계약 상대방은 아직 비밀이고요. 세부 조건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이게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주 치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의심의 벽을 타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이 유럽에 대한 공시가 22년도에 처음 이제 바인딩 텀시트 계약이라고 해서 막 가계약이 처음에 공시가 났는데 그 이후로 본계약이 계속 좀 지연이 됐었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주가가 막 급등락 이렇게 하곤 했었는데 결국에는 다 회사에서 약속한 게 나오긴 나왔습니다. 네네. 일단 23년도 11월에 유럽 5개국에 대한 공급 계약이 나왔는데 이때 조건이 이익의 50%를 받는 조건이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체결했던 이 유럽 9개국에 대한 조건은 총 매출의 55% 수령 조건입니다. 네. 이게 조금 다르죠. 이익의 50%면 그건 뭐 그냥 좋은 거고. 그죠. 회사에서 주장하기론 이 영업이익률 한 60% 네. 나온다라고 하니까 100 정도의 매출을 올리면 60% 이익이 남고 거기서 한 절반 정도 네. 이렇게 30 가져가면 갖고 이익의 가는 50% 거죠. 갖고 가면 30 갖고 가는 네. 건데 총 매출 100일 때 55를 갖고 가면 이거는 55를 뭐 갖고 가는 거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네, 많이 갖고 상당히 가는데? 좋은 조건으로 좀 체결을
한 것 같습니다. 조건이 너무 좋아서 좀 그렇다. 왜요? 누가 이런 조건으로 계약을 해줘? 그만큼 뭐 훌륭한 약품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 아닐까요? 매출의 55%를 갖고 가는 계약이 과거에 있었나? 난 잘 몰라서. 그쪽은 문외한이라서 제가. 네, 그만큼 특허 쪽에서도 좀 제형도 굉장히 우수하고 다른 경쟁자들이 좀 따라오지 못하는 상당히 좀 선두에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열광, 그 주주들은 지금 완전 확고한 신약 가운데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했던 분들은 좀 네. 수익이 많이 나셨겠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유럽보다도 사실 그 이유가 북미 지역이 아일리아 시밀러 판권이 훨씬 더 큰 계약이 기대가 되고 있고 네. 향후에 또 이제 경구용 인슐린도 음. 지금 개발 중입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판권 계약도 나올 수 있어서 많은 주주들이 이것들도 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뭐 메디팩토, 신풍제약 이렇게 두 자릿수로 오른 바이오 섹터들도 좀 있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바이오에서 또 부강약품이라는 회사가 9% 정도 올랐는데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507억 규모고 발행 주식 대비해서 3.7% 정도 비중이니까 적지 않습니다. 네, 갖고 있던 주식 그냥 이제 소각을 한 거죠. 네. 네, 좋은 결정인 것 같고 이런 회사들이 좀 많아져야 될 텐데요. 네. 메리츠 금융이 또 한 건 해줬습니다. 3월 22일에 공시를 했는데요. 5천억 규모로 자사주 매입 공시를 또 냈습니다. 네. 2025년 3월까지 1년이죠. 앞으로 1년간 또 신탁 계약을 해서 5천억 정도 취득을 하겠다라고 공식을 했고 만약에 이 기간이 안 되더라도 그 안에 5천억을 다 샀으면 또 추가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 뭐 많이 벌긴 하죠. 이게 뭐 조 단위로 나니까요. 여기는 배당해주면 안 되겠네. 계속 자서 소각을 이렇게 많이 하니까. 배당도 하고 소각도 하고. 매입도 하고 네. 네, 그걸 또 소각하죠. 네. 아주 훌륭한 이제 그러니까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대형 은행과 더불어서 어깨를 겨누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사주 매입한 규모는 전체의 한 3.1% 정도 규모이고요. 대신증권에서 관련해서 코멘트를 해줬는데 마지막 자사주 매입 체결 기한이 3월 29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직도 3월 29일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요 종료되고 나서 4월 정도에 4천억 규모로 자사주 매입도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일정도 3월 29일보다 빠른 오늘 나왔고 네. 지난주에 나왔고 그다음에 매입 규모도 한 20% 상회해서 네. 25% 상회해서 5천억 규모로 예상을 크게 벗어났다. 그래서 굉장히 좋다라고 호평을 했습니다. 네. 올해 연간 자사주 매입은 한 7천억 정도 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28% 상향해서 12만 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얼마나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을까 자사주 매입을 회사 측에서 저번에 밝혔잖아요. 우리의 요구 수익률은 한 적정 요구 수익률은 한 10% 정도다라고 했고 예상되는 ROE가 한 17%, 10%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훌륭하죠. 네. 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은 계속 저평가라고 느끼는 한 계속 할 거다라고 회사 측에서도 이야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건으로서도 여전히 자사주 매입을 계속할 수 있는 이 조건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증권사들은 뭐 하고 있어? 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2차전지에서 LNF가 완전 대형 계약을 네. 아침부터 공시를 냈습니다. SK온 쪽으로 하이니켈 양극재를 13조 2천억 규모로 네. 공급 계약했습니다. 엄청나네요. 계약 기간은 깁니다. 약 7년 정도이고요. 공급 물량은 약 30만 톤, 전기차 네. 300만 대 정도 분량입니다. 근데 뭐 주가 반응은 없었어요. 그 아침에 한 7%까지 주가가 급등했다가 네. 마이너스 갔다가 한 0.1%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네, 그동안 뭐 미리 알고 사서 그런지 최근에 근데 주가가 좀 좋긴 했거든요. 네. 다른 뭐 경쟁사들보다. 그래서 미리 알고 사서인지 오늘은 좀 반응이 없었고요. 오히려 에코프로는 이제 인도네시아 광산 그 지분 투자권 되면서 상당히 주가가 좋았는데. 네. 그렇죠. 에코프로 BM이 오히려 많이 올랐어요. 네. 예전에는 이런 13조짜리 계약, 아니 13조가 아니더라도 뭐 3조짜리 계약이어도 주가 반응이 엄청났잖아요. 네. 네, 오늘은 조금 실망스럽네요. 네, 그리고 4분기에 이 리튬 가격 하락 때문에 재고 평가 손실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그렇죠. 막 3천억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았는데 최근에 원자재 업체하고 탄산 리튬 구매 물량을 줄이는 데 재합의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실적 개선에 좀 신경을 쓰는 것 같고 24년도에는 23년에 미뤄진 신규 수주가 좀 가시화될 걸로 보이고요. 리튬 가격이 반등이 여기서 더 이어진다면 좀 실적도 강하게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뭐 리튬 가격 반등의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지금까지는 재고 평가 차손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 이제 앞으로 하반기부터는 이제 차손이 거의 끝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 전기차의 우상향 그냥 정해진 미래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우상향이
이제 폭이 좀 줄어들었다. 이게 좀 문제인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그 현상이 과연 엔비디아한테도 일어날 것인가가 좀 관건이긴 하죠, 지금. 아, 향후에. 네. 네, 네, 네. 네, SK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극재를 이제 LNF한테 사기로 했는데 여전히 돈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자금 네. 조달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올해 일단 캐펙스 투자에 들어갈 돈이 7조 5천억 정도 들어갈 예정인데 네. 현금성 자산은 한 3조 5천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자금이 좀 부족하고 그동안에 또 운용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또 그 본업에서 많이 벌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네네. 본업도 계속 적자잖아요. 21년도에 이제 SK 이노베이션한테에서 떨어진 분사한 이후로 계속 지금 적자고 작년에도 영업 손실이 한 5,800원 났습니다. 그래서 네. 자금 조달이 외부에서 필요한 상황인데 이번에 11억 달러 조달에 성공을 했다라고 보도가 났습니다. 일단 신한은행에서 4억 달러 대출을 하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신디케이트 론, 이건 집단으로 좀 여러 금융사들이 합해가지고 공동 대출을 해주는 건데 이걸 통해서 7억 달러 정도 조달을 한다고 합니다. 예, 네. 네, 뭐 아무래도 SK온 같은 경우에는 SK 이노베이션의 주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좀 미치는 변수인 것 같은데 언제 과연 SK온이 흑자 전환을 할 것이냐 이게 참 변수인 것 같습니다. 네. 원래 뭐 작년에 할 줄 알았는데 계속 지연이 되고 올해 말에 지금 할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내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계속 좀 시간이 지연이 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 HBM 관련해서 오늘은 조금 재미가 없었는데요. 계속 좋다는 호조 리포트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상무부에서 2035년에 HBM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현대차증권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한미반도체 수혜가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HBM이 이제 2035년 되면 55단으로 만드는 로드맵을 제시를 했고요. 이걸 구현하려면 5년간 미국 내에서 하이닉스와 TSMC와 엔비디아 간의 이 얼라이언스를 기반으로 한 서플라이 체인을 더 강화를 할 것이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의 신제품이 출시가 되고 신제품이 나오면 더 계속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ASP 단가가 계속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계속 부족하다. 그래서 공급 제약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HBM 수요 관리를 위한 한미반도체 검사 장비 수요도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제덱에서 네. 16단짜리 HBM4 높이를 775마이크로로 이제 완화를 했잖아요. 이것도 한미반도체 수요가 더 길어질 만한 요인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밸류에이션 쪽은 조금 의문이 있어요. 이 메모리향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출시를 앞둔 이 배시라는 경쟁사가 있잖아요. 네. 이 배시가 아직 출시는 못했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더 할증을 줬습니다. 한미반도체. 이 배시의 12개월 포워드 PPR에 10% 할증을 해서 72.6배를 적용을 했고요. 네. EPS는 24년도와 25년도 평균치를 적용을 해서 목표가 20만 원을 산정을 했네요. 네. 네. 참 그래요. 공감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하이브리드 본딩이 어떻게 되냐 진짜 그 관건에 정혜선 작가하고의 대담 지난주에서도 있었습니다만은 중간에 이제 범퍼가 살짝 지금 뭔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완전히 없애서 더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높이가 더 낮아지니까. 근데 이번엔 높이를 그렇게 안 했으니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가 필요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다른 장비사 거 안 쓰니 한미반도체도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난이도가 조금 떨어진 거니 기존의 HBM사들도 좋고, 지금 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하이브리드 본딩이 어떻게 등장하게 될지. 예, 난이도가 좀 높죠. 패키징의 난이도가. 네. 그리고 오늘 뭐 삼성전자의 HBM3 이 12단 제품이 9월 달에 엔비디아에 단독 공급할 것이다. 이런 알파경제라는 곳에서 근데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알파경제 건 이제 못 믿겠어. 맨날 좋은 것만 나와. 네. 그래요. 근데 뭐 시장에서도 오늘 뭐 주목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관계자를 항상 인용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엔비디아가 이르면 9월부터 삼성 HBM을 엄청 대량 구매할 거다. 네. 그리고 하이닉스는 일부 공정 문제가 있어서 12단 제품을 선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미래에셋은 또 코멘트를 했습니다. 네. 뭐 긍정적으로 코멘트를 했는데요. 일단 12단 HBM3 요거를 탑재한 엔비디아 GPU는 9월 달까지는 출시될 게 없다. 네. 이르면 25년도에 출시할 B200 또는 이제 X100 요 제품에 탑재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 내년이잖아요. 그래서 9월이라는 시기는 조금 이른감이 있고 그동안 좀 HBM3 관련된 삼성의 이 매출 이야기가 좀 전무했는데 이게 회자된다는 사실만으로도 후발주자인 삼성한테는 낮은 밸류에이션을 좀 회복할 요인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채택이 돼야겠죠. 얼마 전에 그렇죠. 그 HBM3 제품에 그 젠슨왕이 사인하고 갔잖아요. 네네. 승인했다라고 사인하고 어프로브드. 갔는데 네.
실제로 사인해줘야죠. 진짜 문서에. 그럼요. 네. 근데 돼야 되는 시장은 거죠. 돼야 되는 거.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시장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컬 테스트가 통과를 하고 수율이 잡혀야 돼요. 제가 보기엔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이상 걸릴 것 같아요. 두 개가 다 되려면. 지금부터 6개월이요? 그러니까는 승인 나는데 앞으로 몇 개월 더 걸릴 거고 승인 나서 이제 제품을 만드는데 수율 올라오는데 또 한 6개월 더 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HBM의 매출 기여는 결국은 내년 아닐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면 좋지만 일단 너무 희망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를 좋게 보는 거는 HBM이 돼서 좋게 보는 게 아니라 D램이 좋아지니까 좋게 보는 거죠. 그렇죠. 사실 HBM 되건 말건 네. 이 재무제표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차피 네. 디램업황은 지금 1분기부터 빠르게 턴어라운드 하고 있어서 네. 아마 이제 4월 달에 나타나는 실적 보면 굉장히 좀 많은 진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네. HBM의 여부와 상관없이 실적은 많이 호전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듭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그거예요. 디스플레이로부터 20조 원을 자금 차입하고 조달을 했다는 거. 뭐 했겠어요? 설비 증설을 했겠지. 근데 걔네는 남한테 빌릴 돈이라도 있었잖아. 그럼 마이크론은 있었냐는 거야. 증설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거냐는 얘기죠. 근데 증설을 충분히 한 고가, 증설을 충분히 하지 못한 고가의 그 이후의 싸움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오히려 이번 디램 시장에서의 관건이다. 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신라젠이 오늘은 12.5%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유상증자를 되게 크게 하더라고요. 미쳤어 진짜. 끝도 없이 유상증자네. 네, 3,450만 주. 네. 기존 주식수 대비 33% 비중이니까 네. 엄청나게 크게 한 거죠. 네, 신주 발행가도 전일 종가 대비 한 35% 정도 네. 할인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희석률을 계산하면 한 9% 정도 이렇게 하락할 요인으로 좀 보이는데 그보다 조금 더 떨어졌죠. 12% 정도 떨어졌고요. 네. 뭐 장주기는 15%까지도 빠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회복을 했고요. 뭐 근데 이거는 뭐 보통 채무 상환용이 이제 많이 바이오 기업들의 유상증자 이유였는데 채무 상환에는 돈을 안 쓰고 신약 연구개발 등 운영 자금에 1,140억 쓰고 타법인 증권 취득에 150억 쓴다라고 공시는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간에는 이번 유증이 리제네론과의 협상 차질 때문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회사 측에서는 뭐 그런 거 아니다 전혀 별건이다 이런 입장을 또 발표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파이프라인에 계속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돈 불려달라고 그랬지 우리한테 계속 돈 달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죠? 유상증자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내 돈을 불리기에 나보다 잘할 사람한테 돈을 맡기는 게 주식 투자인데 유상증자는 그렇게 하라고 돈을 줬더니만 계속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사실 자본시장의 본연의 역할이 자금을 공급해 주는 건데 기업한테 그거는 뭐 초기에 어느 정도 받았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실적으로 좀 보여주고 다시 논아주는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요. 메리츠 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그냥 리턴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회사 리턴 한 적이 얼마나 있어. 답답하네 진짜. 네, 참 너무 돈 빼가네 진짜. 네. 한때는 뭐 엄청난 시끄러운 주식이었잖아요. 예. 예전에 2017년도인가요? 그때는 버스만 타면 신라젠 얘기가 여기저기서 막 들렸는데. 하여튼 난 유증 많이 하는 회사는 정말 정이 안 가. 네. 네, 빨리 뭔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